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바꿨다는 찬사를 받는 라이트 형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가 어떻게 하늘 위를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당시 이 광경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발명한 데의 그 시초를 따져보면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던 프로펠러가 담겨있던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물할 때도 앞으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작은 장난감에서부터 수학적 사고력을 키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일상 속의 아주 작은 물건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가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다학 시작해 볼게요. 나연아, 엄마 첫 번째 말렸잖아. 알겠어. 응? 공부할게. 얼른 풀어. 정말로 놀라워요. 사실 이 비행기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애들 중에서 이 비행기 조종사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그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갈 때도 공군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 어울리는데. 비행기를 청소만 했는데 주변만 활주로 청소만 하고 왔는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자들이나 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드론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초기에 드론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드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우리가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이 이 드론 전문가입니다. 오. 그렇죠. 지금 뭐 택배도 드론으로 배달한다, 피자도 드론으로 배달한다. 그리고 이제 촬영하는 거 보면 진짜 위험한 지역이나 그런 곳에 드론이 가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위험해서 찍지도 못하던 것을 그렇죠. 정말 생생하게 HD TV로 찍어오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자리로 다시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드론이 앞으로 세상에 미칠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저도 드론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드론을 처음 본 게 한 2, 3년 전에 요만했어요. 이 큐카드만 했는데 그때는 좀 작은. 그래서 저게 뭐지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가봤더니 프로펠러가 조그만 게 막 돌아다니면서 윙윙 그러면서 너무 귀여운 드론이었던 거예요. 네. 초창기 아주 귀여운 드론이었는데 야 저거 한번 좀 사가지고 같이 놀아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못 샀네요.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즘 정말 드론을 이렇게 잘 조종하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드론에는 어떤 수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또 드론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의 파인드 매스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탁 트인 바다, 울창한 숲, 아름다운 섬의 풍경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영상들은 과연 어떻게 촬영되었을까요? 바로 드론으로 촬영을 한 것인데요. 하늘을 나는 무인기를 통칭하는 드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태도 종류도 다양한 드론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드론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들을 드론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 만나볼 직업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드론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현재 드론은 많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용 드론이 있고요. 측량용 드론이 있고 또 농업용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드론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드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은 군사, 상업, 농업, 영화나 뉴스 촬영 등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 제작, 국경 감시, 산업시설 점검, 물품 배달,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드론 전문가는 드론의 사용 목적에 따라 드론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것이죠. 따라서 드론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요구됩니다. 드론 제작 과정 중 하나인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드론 전문가. 그런데 디자인을 완성하자 여러 숫자들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는데요. 컴퓨터가 완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고요. 저희가 원하는 수치나 그런 숫자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무게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걸 수치를 입력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는 필요합니다. 드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야 드론이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무게중심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길이나 재료의 종류의 수치를 정확히 입력해 주어야 한답니다. 드론 전문가가 수치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드론의 질량, 높이, 면적, 무게중심 등을 계산합니다. 그 외에도 비행을 위한 다양한 수치들이 사용되죠. 활동적인 비행을 위해 가벼움은 필수겠죠. 그래서 드론의 벌집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벌집 구조로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높은 드론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론은 목적에 따라 크기나 속도, 높이, 이동거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드론의 각 부품의 크기와 길이, 그리고 균형을 고려하여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구조는 바로 무게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드론 제작에서 설계만큼 중요한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안에는 드론이 날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 입력되는데요. 전문가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수학 원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인, 코사인 같은 수학 함수들도 많이 사용되고, 코딩할 때 단순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것은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코딩하게 됩니다. 드론의 이착륙부터 이동 방향 결정, 방향 전환, 속도 등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에서 수학이 사용되는 것이죠. 완성된 알고리즘을 드론의 회로와 연결하여 부품 하나하나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는데요. 드론의 이동 방향 제어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론은 두 개는 시계 방향, 두 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뒤를 기준으로 해서 다 모든 프로펠러는 안쪽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드론이 앞으로 날아가기 위해서는 뒤쪽의 프로펠러 회전수를 높이고 앞의 회전수를 줄이는데요. 그러면 몸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어 기술이라 하고 드론에서 수학 원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기도 하죠. PID 제어에서 P는 비례 동작, I는 적분 동작, D는 미분 동작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적절히 사용하여 드론을 제어하게 되는데요.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PID 기술은 비례, 미분, 적분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드론을 제어합니다. 만약 제어 프로그램이 잘못된다면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의 제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PID의 입력값대로 프로그래밍이 되면 사용자가 쉽게 드론을 제어할 수 있고 원하는 고도나 속도, 방향대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드론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드론 전문가는 각 분야에서 드론이 더욱 전문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드론 전문가를 응원합니다. 네, 요즘 드론은요, 아이들한테 선물 리스트에도 꼭 올라갈 정도로 정말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걸 설계하는 드론 전문가, 일단은
너무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멋져 보여요. 정말 대단하죠. 드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디자인해야 되고요. 회로 설계해야 되고, 근데 컨트롤러 설계, 이게 명령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프로펠러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쓸모없는 항공기들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미사일 표적용으로 아니면 무기 표적용으로 하늘을 날리고 표적을 쏘기 위해서 만든 그 기술이 오늘의 드론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드론은 뭐 식음료 배달서부터 이제 촬영, 그 다음에 위성 사진, 그 다음에 도로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정말 그 영역을 엄청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드론의 시초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마요. 뭐 때문에 선생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날리던 연 날리기 있죠. 그 연이 보면 이렇게 만들 때 꼬리도 붙이고 실도 걸고 그 무게 중심도 하고 이렇게 날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패의 연과의 실 조정을 통해서 날다 보니까 드론은 무선 연날리기라고 한다면 그 연날리기는 유선 드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세요, 이거 진짜. 로열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드론 만든 사람한테 우리 네. 연날리기 했다. 이게 원래 우리 거다. 우리 거다. 돈 내놔라. 해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연을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연을 만드는데 그게 보면은 절반 정도는 날아가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연 중에서 잘 날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를 해서 그 실의 길이는 어떤지, 힘 조절은 네. 어떻게 했는지, 꼬리의 개수는 몇 개인지, 꼬리 넓이는 얼마인지, 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최적의 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날려보면 애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드론을 만드는 그 원리 그리고 설계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연도 그렇지만 뭐 이렇게 그 종이로 이렇게 만드는 비행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평형을 잘 맞춰야지만 이게 날아가지 안 그러면 10번이고 20번이고 진짜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제일 신기한 게 그거 같아요. 평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요. 거. 저도 드론도 신기한 게 이렇게 평형을 잘 유지하잖아요. 네네.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멈추는 것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딱 보니까 이게 그 평형 유지하는 거. 그게 관건인 것 이거는 같아요. 그냥 무조건 수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여태 비행의 어떤 기본은 평형 감각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잘 날아가는. 그럴 때 뭐 바람이 불어올 때 얘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쪽으로 힘이 만약 딱 작용했을 때 이거 흔들려. 그러면 이쪽으로 딱 자세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려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받는 힘, 주위에 이제 드론이 받는 힘 그리고 움직임 이거를 바로 관계를 찾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뉴턴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턴 오일러 방정식으로 미분 방정식 같은 걸 세우고 그다음 미분 방식을 풀면 얘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힘을 작용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수학적인 모형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x 값을 입력하면 fx가 되는 어떤 함수 같은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이게 출력이 되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쪽에 힘을 더 주어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이론들을 잘 그 안에 프로그래밍 해야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이것을 안정되게 날릴 수가 있겠죠. 네, 역시 선생님이 드론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조사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제어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아주 사실은 그쪽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것에 해당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좀 낯설잖아요. PID라는 건데 P는 프로포셔널이고요. I는 인테그랄, D는 디퍼런셜. 네. 비례 그리고 뭐 분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로포셔널. 그다음에 I는 적분, D는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1이라는 힘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전압을 더 세게 주면 3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낮춰야 되니까 1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로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근접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ID. 근데 하나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2개를 작용하거나 혹은 3개의 힘을 작용해서 그걸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함께 보시면 저게 이제 PID가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P 값이 점점 올라가면 저 빨간 선 목표치에 점점 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근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만약 이제 I 값을 조절하게 되면
도달은 하고 근접은 했는데 이제 요동을 치죠. 네. 그러면 그 요동을 덜 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D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 원하는 목표치의 값에 안정되게 도달하고 요동을 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PID 제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드론을 제어하고 그러는 거죠. 역시 그래프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리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딱 보니까 우리 김세 선생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네. 드론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이 맑은 하늘에서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거 보면 기분 상쾌해지고 좋았는데 네. 수학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 드론을 전문가가 되려면 네. 저런 이런 수학적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드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신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정확히 수평을 잡거나 날리기 위해서는 유체 역학, 공학이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전자, 전기, 회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자동차 공학 같은 거 비슷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수학적인 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드론을 만들게 되면요, 반드시 안전사고가 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드론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히메지성이라고 있어요. 히메지성. 거기가 이제 199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서 이제 국제적인 유산인 거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5층 창틀에 드론이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었네. 아유. 그러니까 그게 제어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어 시스템을 작동하고 제대로 작동해서 그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거, 이게 바로 드론 전문가들의 역할인 거죠. 네. 이 드론 전문가들의 역할이 보니까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전망도 굉장히 밝을 것 같은데 미래 산업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대로 된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드론을 연구하겠다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어마어마하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드론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명과학 다음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전망 굉장히 밝고요. 드론은 역시 항공기니까 항공우주학과나 기계항공 이렇게 항공자가 들어간 과들이 기본적으로 드론과 가장 밀접한 과고요.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 전자, 프로그래밍, 컴퓨터 이쪽도 역시 드론과 관련된 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무선 조종을 필요로 하니까 통신 관련된 학과들도 전부 드론 관련된 과고 아직은 드론 학과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융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드론 전문가는 다시 말하면 항공 관련 지식, 전기 전파 관련 지식,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 그다음에 수학과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물건이 또 이렇게 새롭게 등장을 한 거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될 세대에는 또 어떤 물건들이 또 등장하게 될지 많은 기대도 갖게 되고요. 오늘은 파인드맥스 저희가 드론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들께서 이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인드맥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